자, 이분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네, 동네 꼬마님이신데 이분 때문에 사람을 한 번 더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볼 때 벌벌 떨게 되고 저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까? 굉장히 인류애가 많이 박살이 났던 경험을 만들어주신 우리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또 인류애를 박살내러 와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돌리님. 회복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병원 가실 때 지하실 문도 좀 열고, 그렇게 가주셔야지. 야, 니네, 너 나 안 돌아오면 니네 다 굶어 죽는 거라고 막 화는 다 내고 가시더니 그래도 이렇게 회복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 달콤한 꿈을 꾸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정말 기분 좋네요. 저는 진짜로 병원에 누워서 네. 방송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네, 또 동네 꼬마님께서 꿈에 나오셔서 일어나라. 돌비야! 이래가지고. 김자진 장군 같은 그런 존재인가 보네요. 그쵸. 그래서 바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회복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치만 이렇게 밝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또 동네 꼬마님과 다르게 또 인류애가 한층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바로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3, 14년 전쯤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 당시에 30대 초반의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그냥 남자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는 것도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예의 없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은 왜 그래가 아니고 이보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남성 그 자체의 그런 성격을 이제 가졌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렇다 보니까 또 본인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꽤나 있었답니다. 얼굴은 제가 알긴 아는데 얼굴 같은 경우가 막 이렇게 꽃미남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우리 연예인 중에 박상면 씨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알죠. 통통하셔가지고 입담도 좋으시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친근하면서도 딱 부러지게 뭐든 본인 할 거 딱딱 하면서 이러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 정말 많은 여자친구를 만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자들을 이제 자주 만나다 보더라도 결국은 우리 결혼할 상대는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20대 극 초반에 만나서 그래도 한 1년 좀 넘게 사귀었던 미영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미영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 그 일편단심 민들레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좀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옆에서 기다려주고 뭐 그렇게 본인을 계속 좋아해준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나이를 좀 먹으니까 그래 결혼을 할 거면 나를 항상 바라봐주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철이 들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대요. 그리고 미영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 1살 어렸는데 미영이도 이제 나이를 좀 먹긴 했어도 뭐 결혼을 안 했었고 또 중간중간 한두 번 더 사귀었었어요, 미영이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한평생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영이하고 얘기도 좀 하고 본인도 호감도 더 느껴지고 해가지고 결혼까지 둘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영이하고 미영아 내가 진짜 너한테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 그런데 20대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네가 한결같이 나를 바라봐줬고 나는 한결같이 철없는 짓을 하고 다녔지만 내가 앞으로는 남은 여생은 진짜로 네가 행복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미영이하고 결혼식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결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행복했대요. 우리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남자의 뭐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침에 여보 하고 이렇게 와이프가 흔들어서 깨우면 하고 눈 뜨면 출근해야죠 하고 눈 떠서 이렇게 식탁에 가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차려져 있고 저는 뭐 누려본 적이 없는 호사입니다만은
아무튼 막 진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밥 다 차려놓고 미영이도 출근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도 다 차려주고 미영이가 설거지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그렇게 옆에서 일을 함에도 본인을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진짜로 내가 마누라 하나 잘 골랐다. 내가 이제는 진짜로 철없는 그런 시절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일을 하는데 아기가 좀 갖고 싶었대요.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애도 좀 가지고 싶고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도록 애 소식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미영이한테 애가 왜 이렇게 안 생기고 우리 병원을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아니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하늘이 점지를 해주시겠지. 조금 더 노력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병원을 가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 본인이 생각을 잠깐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다른 둘만의 조금 더 애틋한 그런 여행을 좀 가서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천 갈래? 하라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니까 오빠도 나도 둘이서 일을 다 하니까 여행을 안 간 지도 꽤나 됐네. 한번 가자. 어디 갈까? 막 얘기를 하다가 주말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온천 유명한 도시 몇 개 있으니까 대충 그 중에 하나를 갔답니다. 그래서 뭐 예약을 잡아놓고 올라가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운전을 무웅 하고 가다가 갑자기 필름이 딱 끊겼고 정신을 딱 차렸을 때는 본인이 병원에서 눈을 떴대요. 이게 뭔가 했더니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본인도 어디서 때리박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을 이제 차렸을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긴급 수술도 했었고 눈은 떴지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러면서도 미영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황급하게 병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와이프 못 봤냐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고. 와이프분은 일반 병실에 계신다고. 많이 안 다쳤냐고. 그러니까는 다행히 와이프분은 그렇게 많이 안 다치셨다고. 진짜 이건 천만 다행이다고. 본인도 이거 이렇게 살아있는 거 천만 다행인 줄 아시라고. 병원에서 거의 3달 누워 있었대요. 3달 좀 넘게. 그렇게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는 똘비 몸 상태가 어땠냐면은 걷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발 말고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한 발짝씩 걷는 그런 기구 있지 않습니까? 보조기구. 그게 있어야 이렇게 천천히 한 발짝씩 걷지 이렇게 일상적으로 걷거나 이러긴 상당히 힘든 몸 상태였고 몸도 많이 틀어져가지고 굉장히 조금 많이 다쳐서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똘비가 일단은 회사를 나가기가 힘들죠. 이미 회사에서는 퇴직 처리를 하기로 했었고 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몸 상태가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당장 병원 치료도 계속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 난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그렇다고 전문 지식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막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제 미영이가 옆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너무 걱정 말아라. 지금부터는 오빠가 집안일을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꼭 뭐 남자가 돈 벌어오라는 법은 없지 않냐. 물론 생활이 좀 힘들어지겠지만 또 힘든 그 시간 속에 어떻게든 사라지는 거니까 오빠가 집안일을 해라 그러더래요.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빨리 재활하고 이겨내가지고 내가 원상태로 돌아갈게. 그러니까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똘비가 집안일을 하고 미영이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한 반년 넘게 이제 쭉 흐른 거예요. 똘비는 똘비대로 집에서 운동도 좀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신경 쪽이나 아니면 인대 쪽 이런 곳이 워낙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경이 고장나면 힘이 잘 안 들어가지죠.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렇죠. 근육에. 네. 또 인대가 고장나다 보니까는 관절 각도나 이런 곳에 문제가 좀 있는 것도 많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안 되고 병원에서도 예전처럼은 솔직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한숨을 막 팡팡 쉬고 있는데 미영이는 늘 똑같이
진짜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밥도 차려놓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저녁밥도 차려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영이한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딱 꺼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에서 멘트가 나오더래요. 이 전화는 당분간 발신이 정지되어 있는 이 멘트가 나오더래요. 뭐지?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다시 막 찾아보니까는 문자가 와 있던 게 있더래요. 통신사에서.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체납 있지 않습니까? 뭐야? 내가 이 문자를 본 적이 없는데? 하고 확인을 하니까 문자를 누군가가 확인을 해놨었더래요. 그리고 전화 같은 것도 차단도 돼 있었고.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통신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연체된 돈이 얼마냐? 그때 크지도 않았대요. 뭐 소액 결제 이런 거 안 하니까 다 합쳐봤자 15만 원이 안 됐었대요. 아이씨,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러면은 이거 결제하겠다. 그래서 본인 거 카드로 카드 결제를 하고 핸드폰을 뚫고 미영한테 전화를 했대요. 미영아, 그 핸드폰비가 안 나가서 일단 내가 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미영이가 알아서 이런 돈들 다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영이가 오빠 미안해, 내가 깜빡했었다. 오빠 정말 미안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바쁘면은 그럴 수 있지. 난 또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네. 저녁에 봐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있는데 누가 또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그날이 진짜 먼 날이었다고 본인이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이렇게 바깥에 천천히 나가지니까 몸이 좀 불편해서 나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그 초인종 옆에 뭐 하나 붙여져 있더래요. 이거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차단하겠다고. 며칠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은 차단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게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미영이한테 또 전화를 했대요. 미영아, 너 도시가스비도 깜빡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는 맞다. 오빠 미안. 내가 일이 너무 많이 바빠서. 미안해 오빠. 내가 그거 알아서 할게. 끊어 하고 끊더래요. 근데 느낌이 뭔가 좀 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에다 전화를 했대요. 저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혹시 관리비가 지금 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그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관리비가 납부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은 그 전기는 또 관리실 그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전기도 차단될 수 있다. 이 멘트까지 들은 거예요. 뭐야, 시방 꼴이 왜 이래? 왜 나는 모르고 있었네 하고 일단은 앉아서 미영이 오길 기다렸대요. 미영이가 퇴근하고 와서 오빠 미안. 내가 후딱 밥 해줄게 하면서 부엌으로 막 들어가는 미영이를 미영아 잠깐 일로 앉아봐. 미영이가 다 앉더래요. 너 오빠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러니까 미영이가 아니 오빠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근데 오빠한테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아니야. 그랬고 관리실도 내가 확인해봤고 도시가스 그것도 내가 받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너 네 거 핸드폰 좀 줘봐.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오빠 싫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업무적인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거 핸드폰 내가 잠깐 봐도 될까? 혹시 내 짐작이 맞다면 네 거 핸드폰에는 수많은 문자들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미영아 핸드폰 지금 내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미영이가 핸드폰을 꼭 쥐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래요. 오빠 미안하다고. 야, 뭔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렇게 힘들었으면 오빠한테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는 오빠는 이렇게 지금 몸도 다쳐가지고 드러누워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돈 얘기를 하냐. 근데 핸드폰비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낼 정도로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힘든 거냐 얘기를 했더니 미영이가 오빠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 거요. 그거를 조금 확장을 하려다가 지금 일이 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진짜 돈이 씨가 말랐다. 하루하루 번 돈 메꾸기도 지금 벅차다. 솔직히 마이너스다. 그러냐. 그래도 이렇게 몇만 원이 없다는 게 나는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빵꾸 난 돈이 얼만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오빠 내가 이건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자꾸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낚아챘대요. 미영이 거를. 그래가지고 부부지간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이제 공유 안 하는 부부도 있고 공유하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은 알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패턴 풀어서 문자를 이렇게 보는데 가관이더래요. 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 지금 난리더래요. 지금 미영이가 미영아 너 이거 지금
너 이거 다 합치면 지금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미영이가 다 합치면 금액이 꽤 된다고. 한 3, 4천 되는 것 같다. 너 이거 그럼 어떻게 하려고 혼자 이렇게 끙끙대고 앓고 있었던 거냐?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내가 헤쳐나가봐야지. 오빠 신경 쓰지 마.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잠깐 있어보라고 하고, 똘비가 진짜로 어머니한테 거의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똘비가. 예? 엄마하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지세요. 본인은 기억에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진짜 힘들게 본인들을 키웠던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편안하게 사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엄마 아빠한테 돈 얘기하기란 너무 싫었지만 한번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장가 가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뭐 손 벌린 것도 없고 내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몸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 돈이 좀 필요해서 근데 엄마 나 4천만 원만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너 뭐 어차피 결혼하면서도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받으려고 했던 돈이니까 가져가라. 엄마가 쏴주겠다. 내일 은행 가서 엄마가 쏴줄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엄마가 4천만 원을 보내줬고 4천만 원을 미영이한테 줬대요. 송금을 해줬죠. 그러면서 미영아 이거 4천만 원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오빠한테 말을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커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영이가 막 전화기로 울더래요. 진짜 오빠 미안하다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어요. 예. 딱 이렇게 모든 불을 꺼주고 나서 진짜 일주일이 채 못 됐을 때 저녁에 미영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대요. 저녁밥을. 시간은 한 6시 반 정도 됐을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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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영이가 누구세요? 나가더래요. 나가더니 갑자기 쾅 하면서 이제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미영이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똘비가 뭔 일이지?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현관 쪽으로 이렇게 막 다가갔대요. 현관 근처로 가서 소리를 들으니까 얘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욕을 하고 있더래요. 너 이 씨X나 글더래요, 미영이한테. 야, 이 씨X나 돈이 우습냐? 야, 돈 내놓으라고. 우리 돈은 돈 같지가 않아? 딸랑 저번 날에 뭐? 야, 이 돈 보내고 지금 장난하냐 너? 이걸 죽여버릴까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무섭게 미영이한테 협박을 하고 있더래요. 그 똘비가 개X를 하면서 막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옷이 딱 봐도 양아치들이 입는 그 스타일의 느낌이 딱 나더래요. 반바지를 입었는데 그 문신이 막 이렇게 발목까지 어이구야.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문신이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느낌 뭐 아시잖아요. 알죠. 너 뭐야? 글더래요. 그래갖고 나 미영이 남편인데 야 이 개 네가 뭔데 욕지거리야 하면서 막 욕을 했대요. 왜냐면은 똘비도 성깔이 있잖아요. 몸이 좀 아파도. 그러니까는 어이구 병새끼가 주둥이만 살았네. 마, 네 일 아니면은 신경 끄고 들어가서 자빠져 있어. 나 네 마누라랑 할 말 있으니까. 그리고 마침 잘 됐네. 네 마누라 얼굴 잘 봐둬라. 지금이나 네 마누라지. 이 상태로 흘러가면은 만인의 마누라가 되는 수가 있어. 그래 버리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와, 이게 뚜껑 열려버리죠.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더 밀고 나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던 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찍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산손으로 딱 잡더니 에휴 비웅 하면서 팍 밀어버리더래요. 똘비는 이제 넘어져고 떼굴떼굴 굴렀죠. 야, 내가 오늘 네 저 병 남편 보고 내가 오늘 돌아가니까 정신 차려. 여기저기 몇 푼 줬다고 뭐 다 끝나는 것 같아? 아유 씨 하면서 가더래요. 똘비가 진짜로 쓰러져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현관문만 닫히고 미영이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일어서가지고 현관문 열고 보는데 미영이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끌려갔나? 그래가지고 막 그 보조기 짚고 막 아파트 앞에 벤치랑 있는데 그런 데로 막 나가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한쪽 진짜 저 구석탱이 끝에 거기에 미영이가 혼자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영아 너 이거 뭔 일이냐고. 내가 준 돈은 어떻게 하고 지금 그 모양 그 꼴 난 거냐고. 그러니까 미영이가 말도 안 하고 울고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진짜 1시간 넘게 계속 기다렸대요. 말을 하기를. 얘기를 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해봐라. 자꾸 얘기를 하니까는 미영이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체도 건전한 사체가 있고요. 진짜로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류의 사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그런 돈까지 손댄 거예요. 이런 돈들은 보통 뭐 개인 신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돈에 이제 손을 대놓고서 미영이가 이제 생각이 짧았던 게 예. 똘비가 4천을 줬으니까 4천만 원으로 이 진짜로 어둠의 돈부터 껐어야 되는데 이 어둠의 돈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대요. 800만 원이었답니다. 800만 원. 800만 원 이거는 지금 연체를 한 게 없으니 나머지 돈들 은행권이나 이쪽을 먼저 상환을 해놓고 정상화를 시켜야 내가 나중에 다시 뭐 신용카드가 됐건 뭐가 됐건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이 잘못된 거죠. 은행 거랑 이것저것 막상 끌라고 보니까는 돈이 좀 부족했었고 갚을 돈이 4천이면요. 4천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4천을 모든 돈을 다 갚고 그래도 본인이 한 달 내지 2달 더 생활할 수 있는 돈까지 갖춰줘야 이 부채가 꺼지고 본인 생활을 하면서 정상 생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이 없다 보니까 다 두드러 박았는데 은행권이랑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이쿠한 거예요. 이 밀려선 안 될 돈을 지금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 야, 800이라고? 오빠가 그거 내준다고. 그러니까는 긁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고개를 젓더래요. 그래서 800이라며. 800은 내 거 지금 통장 하나 있는 거 묶어놓은 돈 그거 깨면은 800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다고. 내가 내일 당장 은행 가서 깨서 줄라니까 그따위 끼더라고 얽히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또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갚아야 될 돈이 얼만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빌린 돈은 800이 맞았으나 이자가 붙어 있죠 지금. 뭐 열애절애 하다 보니 그 돈이 거의 한 3천이 돼 있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상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 이런 류의 돈인 거예요. 불법이죠. 너 바보냐? 너 병이냐? 그 돈을 왜 다 줘? 너 아까 온색 아니 그쪽 사무실 연락처 있지? 그거 나한테 지금 보내. 오빠가 지금 바로 신고하려니까 보내라고. 그러니까는 막 미영이가 안 된다고 오빠 다 죽는다고. 오빠 내가 그럼 내일 일단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니 끝끝내 본인 핸드폰을 절대 안 주고 한쪽으로 뛰어가버리더래요. 미영이가. 참 그래 내일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대요. 그 다음날 미영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가 그럼 그쪽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해보겠냐. 오빠랑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연락처 줘라. 연락처 주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아 미영이 남편이다고. 그랬더니 근데 나랑 무슨 할 얘기가 있는데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얘기 있지. 당신들 불법인 거 알지? 나 이거 신고 다 할 거고 당신들은 아무튼 각오하라고 강하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겠다. 그럼 알겠으니까 그러면은 똘비 씨가 그 부채를 가져가라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들도 어디 전주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본인이 그 부채를 가져가는 대신에 탕감을 해주겠다. 1,000만 원만 줘라. 솔직히 그것도 못 주고 신고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땐 어쩔 수 없는 거다. 막말로 어디 갖다 팔아도 그 돈 이상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썸벅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는 거 원치는 않은 거 아니냐 너도. 세상에 법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는 걸 왜 이렇게 모르냐.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은 내 이름 앞으로 하고 1,000만 원 내가 바로 송금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똘비가 졸지에 그 1,000만 원을 본인이 가져왔어요. 본인 명의로. 예. 거기 가가지고 서류 쓰고 서류 주고 다 했어요. 다 해놓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1,000만 원 송금을 해줘버렸어요. 그리고 나 얘기를 했죠. 야 서류 가져와. 내가 다 상환했다는 완납 서류 니네 없으면 만들어서 갖고 와 일로 와. 그러니까 걔네가 뭐 종이 하나 만들어서 주더래요. 아유 참 이 개자식들 진짜. 그리고 저번 날에 우리 집에 왔던 사람 그 사람 좀 불러보라고. 그 사람 안 부르면은 나 이거 신고하려니까 불러보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디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나 불렀어요? 그러면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커피를 한 잔 달라고 했었거든요. 뜨거운 거.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다 찌끄러 버렸대요. 그냥 딱 찌끄러면서 너 이 씨야 너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돈이 그렇게 좋아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개야. 이것마도 개야 돌 칠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얘 엄마를 걸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그 얼굴에 커피 맞은 사람이 딱 그 소리를 듣더니
쓱 닦더래요. 왜냐하면 되게 화를 낼 줄 알았대요. 근데 싹 닦더니 에휴 비웅신 새끼, 비웅신이가 봐준다 이 비웅신아. 아이고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 보자 이 비웅신 새끼야. 그러면서 가더래요. 되게 의외였대요. 본인은 여기서 한따까리 하려고 했거든요. 몸이 이래도 귀라도 깨물고 코라도 깨물려고 했대요. 너무 약 올랐어가지고. 근데 저렇게 가니까 아 이제 진짜 다 끝났구나. 딱 나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엄마. 그러니까는 어디야? 그래서 나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는 그럼 똘비야. 엄마 그 아는 언니 기억하지? 너 궁합 봐주신 분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궁합? 나 결혼할 때? 엄마 왜? 그러니까는 그 내가 핸드폰 번호 지금 문자로 남겨줄 테니까 전화 한번 드려봐. 너 한번 통화 좀 해야 된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끊고 엄마가 이제 번호 보내줘가지고 거기로 전화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저기 그 홍 여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홍 여사 아들 알지. 그 딴 게 아니고 몸이랑 어디 많이 다쳤다며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 좀 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는 운전하기는 힘들고 그러겠지만 저기 조금 한번 일로 와봐 하면서 좀 이렇게 말을 어렵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뭐 통화로 말씀 주세요. 제가 몸이 좀 성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지금 어디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좀 택시 타고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택시비 내가 줄 테니까 일로 좀 와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곳이 차 타고 한 40분 가야 되는 곳이에요. 택시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간곡히 오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곳으로 갔답니다. 딱 도착을 이제 해서 택시에서 내리니까 앞에 나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들어가자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슈니어 궁합 보러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 보러도 가지만 신점집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신점집이었대. 신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는 그때 궁합 보러 왔을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네요. 근데 뭐 때문에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온 거 누구누구 알아요? 엄마 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죠. 일단은 뭐 황급히 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조용히 오라고 해서 일단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살면서 결혼 이후에 몸 다친 거 말고 힘든 일 뭐 없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요즘 돈 때문에 조금 마음 좀 졸이고 힘들고 그랬습니다마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손 좀 이리 줘보라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는 눈을 감고 이렇게 양손으로 손을 만지작 하면서 연불은 아니고 이렇게 무당분이 약간 접신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한참 뭐라고 혼자 이렇게 입으로 쏘알쏘알 하더니 아이고 그래 딱 본대로 여기까지는 왔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는 홍 여사가 내 동생인 거는 알아 똘비? 그러더래요. 나이가 더 많으신 건 들었습니다. 뭐 언니라고. 그러니까는 배다른 언니인 건 얘기 안 하던가? 예? 배다른 언니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는 배다른 언니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똘비 네 할아버지 본처의 내가 딸이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래요. 근데 똘비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대요. 지금 이게. 그러시냐고. 엄마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었다고. 뭐 똘비 네가 엄밀히 말하면은 나랑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지? 예. 너 내 조카잖아. 그지? 뭐 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뭐 그동안 얘기 안 했다만 그래도 언니라고 나한테 보내서 궁합을 보라고 해서 왔는데 야 뻔히 보이는데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 왜요? 말하면 네가 죽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흘러왔네.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네가 정신을 차려야 돼. 너 진짜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뭘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너 생각 한번 잘 해보라고. 네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타이밍 자체는 결혼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치. 근데 내가 너 처음 왔을 때 내가 궁합을 보는데 이거는 부부지간을 떠나가지고 말이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절대로. 그런 사람을 네가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네 옆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말을 해주면은
너 진짜 얼마 못 가서 죽는 팔자더라고. 그래서 말을 못 해줬던 거고 지금 어느 정도 땜질할 건 다 땜질했어. 겪을 건 겪었다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엄마한테 가고 그렇게 살아.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무속신앙, 점쟁이의 얘기잖아요. 절대 뭐 이걸 가지고 본인이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참고하고 알아봐. 네 마누라 그년 알아보라고. 그 다음에 판단해. 그러면 네가.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움직여. 알았어? 그리고 오늘 나 만났다는 말, 어디 갔다는 말 절대 아무한테도 하지 마. 어서 나가봐. 택시기사 내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봐. 그리고 네 마누라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알아봐. 몇 번 당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생각을 한참 했대요. 내가 결혼을 하고 인생이 꼬인 건 맞고 알아나 보자. 그래. 몇 가지 자꾸 이 와이프가 미영이가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다. 집에 와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인이 다치고 나서 집에 와서 지금까지도 삼시세끼 꾸준히 먹고 있는 약, 이것도 갑자기 의심이 되고. 왜? 이 약은 항상 미영이가 타다 줬거든요. 그리고 미영이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하지. 근데 회사 확장을, 그러니까 본인이 작게 카페 그다음에 브런치 이런 거 뭐 했었는데 확장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게가 어디지 싶더래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내가 몸 상태가 이래서 운전도 지금 할 수가 없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친구한테 차마 부탁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 쪽팔려서. 본인이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상하게 몸 다친 이후로 성격이 많이 진짜로 좀 유해지고 좀 이상해졌지만 쪽팔려서 차마 말은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알게 된 곳이 사설 탐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설 탐정 같은 곳을 알게 됐대요. 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뭘 체크해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체크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만나서 얘기를 추가로 하자. 그래서 낮에는 와이프가 없으니까 집으로 오라고 했대요. 왜냐면 전화로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쪽 업체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의 외도가 의심되는 거냐? 아니다. 외도가 의심되는 건 아니다. 근데 뭐가 의심되는 거냐? 나도 모르겠다. 내가 먹고 있는 약, 와이프가 어느 지금 회사 위치가 어딘지, 가게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와이프가 자꾸 내가 모르는 부채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이러한 부채들도 얼마만큼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 나 이거 다 알고 싶다고. 외도가 의심되는 건 아니다고. 혹시 외도가 있으면 같이 다 알아봐 주라고. 그러니까 그쪽 업체 직원분이 딱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어디로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외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우리가 알아봐 줄 수 있다. 근데 부채가 얼마 있고 이런 개인정보 있잖아요. 외부에서 따라다니면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은 본인들도 알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진짜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이 돈에 관련된 것도 좀 알고 싶었거든요. 이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양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음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 근데 그쪽은 돈이 좀 더 들 건데 괜찮냐? 아, 괜찮다.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받은 그쪽 사무실 일원 중에 한 명이 우리 어둠의 꼬봉 형님이었고, 제가 누구한테 이제 들은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지에 계신 분과 음지에 계신 분들이 돈을 받고 다 같이 알아봐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은 똘비가 먹고 있던 약이 있잖아요. 이게 처방받은 약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엄청 소름이 돋았대요. 이 약이요, 어디 일반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처방해서 특히 몸이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먹는 약이 아니랍니다. 정신에 관련된 약들이었대요. 항정신성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그런 류의 약들이었답니다. 사람을 다운시키는, 자꾸 다운시키는 그런 류의 약들이었고, 그 약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었대요. 나쁜 성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나쁜 약. 그래서 이 약은 정상적인 약이 아니다.
이 약은 복용을 끊으셔라. 이거 장기간 더 계속 먹으면은 당신 백치된다.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런 무서운 약들이다. 지금 이 조합이. 끊어라. 알았다. 와이프 동선은 어떻게 되냐? 아침에 나간대요. 본인의 가게 같은 게 없대요. 아침에 나가서 다른 아파트로 간답니다. 근데 그 다른 아파트에 본인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봤는데 남자랑 같이 살고 있진 않대요. 그냥 혼자 낮에는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집에 들어간다. 어디 사채업자다. 못된 사람들한테 쫓기거나 이런 거 없었냐고. 그런 거 없는 것 같다고. 집 밖에 나가면서부터 사람이 표정이 좋아진다고. 아,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둠 쪽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쪽에 계신 분이 알아봐 준 거 또 들었어요. 부채가 없어요. 은행 부채도 없고요. 카드 연체된 것도 없고 연체된 기록도 없어요. 분명히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카드도 다 연체가 되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은행도 연체가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체가 있으면 기록이라도 남아요. 없대요, 그런 기록이. 아니, 대출 연체 기록이 뭐 짧은 기간에서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록이 남냐고. 대출 받은 적도 없다고. 그러면 그 사채업자 그 사람들은 뭐냐? 그쪽 알려준 연락처, 사무실 다 수소문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던데요. 그 사람들은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이래요. 돈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진짜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 제가 이걸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말하기를. 와이프분 이상하다고. 솔빗이 잘 생각해보라고. 와이프분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셨냐 아니면 조금 불화가 있었냐 묻더래요. 좋았다고.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여자 없다고. 그럼 이해가 안 된대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 비슷하게 움직이실 때는 남자가 진짜로 여자 버리고 이렇게 나가서 두 집 살림 한다든지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미울 때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럴까. 그것도 본인도 거의 뭐 끝까지 간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도 솔직히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미영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띠띠띠띠 하고 미영이가 들어오더랍니다. 얼굴을 이렇게 딱 보는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대요. 얼굴을 진짜 막상 또 보니까. 예.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오빠 배고프지? 그러더래요. 저 미소는 천사의 미소인가 악마의 미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미영아 밥은 됐고 일로 와 좀 앉아볼래? 미영이가 오빠 왜 그래? 왜 심각하게 그래 무섭게 그러면서 앉더래요. 또 나한테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영아 너 오빠 거 약 어디서 타다 줬어?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타다 줬죠. 어디서 타다 줘? 처방전 끊어서 약국 가서 받아오는 거지. 그래? 그 약국이 어디니? 오빠 왜 그래? 그러더래요. 오빠가 그 우연한 계기로 그 약이 좀 이상한 걸 알게 됐어. 미영아 그 약 뭐야? 그러니까는 오빠 지금 상황 많이 안 좋잖아. 정신도 좀 이상해 오빠. 그래서 내가 따로 처방도 받고 추가로 했어. 정신병이라는 게 본인이 알면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야.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오빠. 그러더래요. 그래. 그 치료법은 누가 알려줬니? 정신과 선생님 어디야? 그러니까는 그건 오빠 나 저기 명함 있으니까 그럼 좀 이따 알려줄게. 명함 갖고 올게. 그러니까 다시 팔을 잡았대요. 그리고 너 저번 날에 돈 사고 터졌을 때 밀렸던 은행 이런 곳들이 혹시 어디 은행이야? 오빠 그건 또 왜? 그러더래요. 너 대출 받은 적 있어 없어? 뭔 소리야 오빠. 내가 그 난리 나가지고 진짜 온갖 모진말까지 다 들은 거 오빠도 뻔히 봐놓고서 생각하기 싫은 기억을 왜 끄집어내 하면서 막 짜증을 내더래요. 오빠가 친구 중에 금융업에 있는 애가 있어. 너도 한번 봤지? 저기 준현이라고. 준현이 통해가지고 내가 한번 너 그래도 그 기록들이 조금 신경 쓰여서 내가 물어봤더니 너 대출 받은 기록이 없더라? 준현이가 그거 다 조회해볼 수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는 미영이가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래요.
오빠 다 사채여서 안 남은 거잖아. 사채가 무슨 기록이 남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은행 말하는 거야. 사채가 아니고 미영아. 은행은 기록이 남지 왜 안 남아? 너 내가 병으로 보이니 미영아? 막 뭐라고 다그쳤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이걸 보면 오빠도 다 이해할 거야. 잠깐 기다려. 그 의사 명함이랑 내가 들어가서 가지고 올 테니까 하면서 쓱 들어가더래요. 아이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미영이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방에서 안 나오더래요. 미영아 너 뭐해? 왜 안 나와? 나와봐. 그러면서 이제 그 보조기를 짚고 안방으로 막 들어갔대요. 거실에서. 막 들어가니까 미영이가 그냥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다소곳하게. 미영아 너 왜 안 가지고 와? 어딨어 그 명함 줘봐. 왜? 없으니까 말문이 막혀? 오빠한테 거짓말 그만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어이구 말을 더 이상 이을 수가 없더래요. 그 호리호리한 미영이가 본인 입을 주먹으로 친 거예요. 막 치더래요. 미영이가. 맞고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뭐 평상시에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본인도 놀래가지고 막 손이 아프니까 손을 막 만지더래요. 그러면서 에이씨 좀 더럽게 말이 많네 이 개새끼. 조용히 있어 이 개. 그러면서 옆에 보조기를 미영이가 들고 거실 쪽으로 집어 던지더래요. 그게? 그리고 안방문을 닫고 나가더래요. 근데 본인이 보조기가 없으면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벽을 잡고 걸어야 돼요 지금. 벽을 잡고 엉거주 추운 상태 서가지고 문을 막 돌리는데 문은 안에서만 잠기잖아요. 문을 당기니까 살짝 열렸다가 다시 탁 닫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미영이가 당기고 있는 거예요. 미영아 문 열어. 문 열어 미영아 너 이거 뭐한 짓이야? 그러니까 대답도 없이 가만히 문을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어차피 미영이가 여자잖아요. 본인이 힘이 그래도 얘가 내 몸무게는 못 이기겠지 라는 생각으로 똘비가 문 손잡이를 잡고 반대쪽으로 몸을 날려버렸대요. 그냥. 와, 예. 그러니까 체중으로 그냥 땡긴 거예요. 본인은 땅바닥에 구르겠지만. 그러니까는 팡 하면서 문이 어느 정도 열리면서 미영이도 딸려서 들어오더래요. 바닥을 뻑뻑뻑뻑 기면서 미영이 발목을 잡았대요. 발목을 꽉 잡고 너 이거 뭐한 짓이야 막 소리 지르니까 미영이가 발을 막 털더래요. 이거다 하면서 발을 막 터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진짜로 꽉 잡았대요. 발목을. 그러니까 미영이가 뒤꿈치로 본인 얼굴을 찍더래요. 쾅쾅쾅 찍으니까 못 잡고 있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더니 다시 문을 닫고 나가더랍니다. 예. 아휴 미치겠다. 다시 엉거주 추운 벽에 서가지고 땡기는데 이제 안 땡겨지더래요. 그렇게 대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핸드폰은 거실에 있었고 갑자기 바깥에서 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나고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가. 그러니까 미영이가 도도도도도도독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현관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대요. 거실로. 근데 남자들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중에 목소리 하나는 귀에 딱 꽂히더랍니다. 돈 받으러 왔던 그 양아치 같은 놈, 그놈 목소리. 약간 그 하이톤의 이상한 목소리가 딱 꽂히는데 이건 나 잡으러 왔구나 싶더래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여기서 똘비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었대요.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버티는 것. 근데 생각을 했더니 칼을 들고 본인이 휘두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두 다리 멀쩡하게 받쳐주면서 이렇게 막 동선을 크게 휘둘러야 좀 위협을 하면서 나오거나 할 텐데 서 있는 것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느낌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한테 지금 끌려갈 것 같은데 끌려가면은 뭔가 세상 쫑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 똘비가. 참고로 똘비가 살고 있는 집이 3층이었어요. 거실 옆에 부엌 옆에 빨래 돌리는 그 공간. 거기는 유리 창문이 좀 컸어요. 이걸 열고 내가 바깥으로 몸을 던지면은 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그 목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일련의 생각이 진짜로 한 0.23초 안에서 머릿속에서 확 돌더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시잖아요. 극한의 순간에는 진짜로 뇌가 빨리 도는 거 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옆에 있는 식탁, 의자 이런 거 막 거의 집어 나가지죠. 몸을 이제 막 움직여야 되니까 짚으면서 우당탕탕 하면서 세탁실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저 앞에 큰 창문이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그 남자들이 거실까지 온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본인 쪽으로 성큼성큼 걷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그게 없었대요. 그냥 창문 옆으로 제끼자마자 그냥 몸을 이렇게 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리 높이로
그냥 그 위로 해가지고 다이빙 하듯이 몸을 던져버렸대요. 그냥 저 개자식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내가 고통스럽게 온갖 수모를.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당해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떨어져서 내 의지로 죽겠다. 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본인 곤조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몸을 바깥으로 던지니까 정말 아프더래요. 충격이 굉장히 크게 오더래요, 몸에. 그래도 나름 살아보겠다고 머리부터 떨어지는 건 어떻게든 막고 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었대요. 나무들 있고 흙바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뼈가 부러졌나 이런 건 어찌됐건 모르겠는데 죽지는 않았다. 생명엔 지장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다.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경비 아저씨들 막 오더래요.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제 막 갔대요. 병원으로 가면서 119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떨어졌냐? 네. 의식은 있으시냐?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십시오. 경찰에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일단 병원으로 그럼 경찰분들도 오게 할 테니까 집에는 무슨 일 없으신 거냐?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나한테 불러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는데 진짜 10분도 안 걸렸고 병원에 가자마자 엑스레이 찍고 일단 하잖아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그 가운데서 병원 관계자분한테 부탁해갖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가게 했고 엑스레이 다 찍고 한쪽에 가서 이제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랑 예. 무당분이랑 병원으로 들어오시더래요. 예. 막 오시더니 아이고 똘비야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다른 언니분이 황급히 딱 다가서더니 경찰분들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 보호자인데요. 10분만 있다가 말씀 나누시죠. 잠깐만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하고 되게 정중하게 하지만 급하게 양해를 구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일단 알겠다고 얼떨떨해서 한쪽으로 가시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배다른 언니 무당분이 똘비야 억울하지 아프지 화나지 끝났으니까 여기서 멈춰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뭔 소리냐고 이거 다 파헤쳐가지고 다 꽁만 먹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라니까 여기서 멈춰. 경찰분들 돌아가시라고 그래. 네가 경황이 없어서
헛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 알았어? 그렇게 돌려보내. 무조건. 몇 번을 단속하는데 눈빛이 무서웠대요. 무서울 정도의 눈빛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경찰분들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너무 경황이었고 제가 다시 신고를 하겠다. 처음부터 내 의지로 떨어진 것도 경찰분들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찰분들이 일단 알았다고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근데 경찰분들 코멘트 남겨놓고 뭐 이런 건 있나 봐요. 그렇게 가고 회복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네. 네가 여기까지 올 거 내가 알지 않았냐. 그렇다고. 내가 벗어나라고 조언했고 네가 그 조언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또 흘러온 거 아니냐. 그렇다고. 네가 처음 궁합 보러 왔을 때 내가 왜 얘기를 안 했다고 했지? 얘기하면 제가 죽는다고 했죠. 그치. 지금 너 신고하고 더 지하잖아? 너 죽거든? 그 네 와이프라는 애? 그거 미친냐. 더 이상 들쑤시지 마. 걔 진짜로 너 끌어안고 절벽으로 죽으래야. 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신고는 안 하는데 일단 걔랑은 저도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용히 이제부터는 끝내. 그냥 네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죄송하고 그냥 끝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꼴을 다 당하고서도 똘비가 전화를 했대요. 미영이한테. 네. 내가 미안하다고. 너 많이 힘들었지? 내 몸도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너도 오죽이나 힘들었겠냐? 너도 제정신이었겠냐? 다 이해한다. 근데 너도 젊은 나이에 네 살 길 찾아야 되고, 나도 내 몸이 이러니 그냥 갈라서자. 서로 굳이 얼굴 보지 말자. 모든 거는 대리인 통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자. 예. 몇 번 얘기했더니 알았다 울고 그렇게 이혼까지 다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2, 3년 정도 흘렀대요. 머릿속에서 이 정도 일이 떠나진 않죠, 사람이. 네. 계속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도대체 미영이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몇 번 부탁을 했었대요. 누구한테? 어둠의 꼬봉 형님네 사무실에.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알아보려고 움직였던 게 뭐냐면은 중고등학교 졸업 앨범 구할 수 있는 건 아시죠? 아. 그래가지고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수소문하고 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갓 20살 됐을 때 친했던 사람이 누군지까지 다 알아볼 수가 있답니다, 그게. 알아보다가 돈도 좀 쓰고 결국은 궁금했던 게 풀린 거예요. 똘비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호기롭고 많은 여자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같은 남자니까 저한테 이제 편하게 말씀 주시는 거죠, 이분이. 못된 짓도 많이 했답니다.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미영이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인데 내 남자친구가 맨 다른 여자랑 놀아. 그것도 그냥 순화해서 이쯤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돈 떨어지고 예. 여자가 궁해지면 미영이한테 돌아오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게 미영이를 쪽쪽 빨아 먹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미영이 입장에서는 진짜로 죽이고 싶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알게 된 게 이제 그거죠. 도대체 미영이가 그러면 왜 미련하게 똘비 옆에서 계속 기다렸을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똘비랑 결혼을 할 거야. 왜? 저놈의 인생을 돈부터 시작해서 건강 모든 걸 다 빨아먹을 거야, 내가.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외롭게 죽을 때까지 늙어봐. 이 생각을 가지고 애초에 결혼을 했던 거고, 예. 노력을 했으나 애가 안 생겼다고 했죠? 피임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수소문해서 다 돈 주면 분대요, 친구고 뭐고. 예. 이제 그 비밀들을 다 듣게 되니까, 진짜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환하게 웃던 내 와이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고, 진짜 이 사람의 복수심과 내 과거에 살아온 세월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얘기여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이고 가족분들끼리 모이는데 부부 현실 공포라뇨.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단순합니다, 돌비님. 예. 우리 귀종인들도 잘 들으세요. 네네. 와이프 혹은 남편이 갑자기 너무 천사같이 잘 대해준다, 아니면 처음부터 천사 같은 사람이다.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도요, 와이프나 남편은 무서운 존재로 다 써 있어요, 이 역사서에서도. 와이프가 천사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와이프가 천사 같다고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저는 호환 마마보다 제 와이프가 더 무섭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인정하면 위험한
또 진실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말 조심해야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발소리만 들어도 그냥 제가 사지가 떨리는데. 오늘 그래도 설 전날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설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화목해야 될 명절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시 조심하시고, 이 부부라는 거는 누구보다 가깝고 서로를 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